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0의 침투 수력과 한계 동시공사를 또 볼게요. 봅시다. 이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에서와 같이 강렬 말뚝으로 지지된 모래지반에 굴착에서 지하수의 분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안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안전율의 정의를 갖다 씁니다.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외력과 저항력을 이제 뭐에 대해서 표현하냐 이게 문제인데, 이 파이핑 현상은 언제 발생을 할까요?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 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동수경사가 이 집안의 흙이 견딜 수 있는 한계 동수경사보다 크게 되면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동수경사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력 자리에다가 이제 동수경사를 갖다 넣고 저항력 자리에다가 이제 한계 동수경사를 갖다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외력 개념이고 이게 이제 저항하는 개념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분의 ICR 하면 되는데, 이 한계 동수경사부터 한번 볼게요. 한계 동수경사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감마 W분의 감마 프라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되느냐?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갖다가 쓰면 됩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감마 값 있습니까? 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지. 얘가 있고 얘가 없네. 반대로 갔네. 얘가 문제에서 감마가 있고요. 감마가 있고 간극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를 써야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감마 W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9.81kN/m 함수 갖다 넣고,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 빼줘야 되니까 이거에서 내가 감마 W를 딱 빼줍니다. 그러면은 한계 동수경사 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갖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동수경사를 갖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수경사는 우리가 어디서 구해야 될까? 원래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파이핑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얘가 지하수의 분출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얘가 위로 분출이 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물론 또 이거 설명하려면 또 뭐 위로 가야 수압이 증가하고 수압이 증가해야 유효 용력이 감소한다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파이핑이 발생을 하려면은 물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상향 침투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파이핑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동수경사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가 동수경사라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차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물이 흐른 길이를 만약입니다. 내가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이만큼 내가 상향 침투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 물이 흐른 길이를 여기다 갖다 넣었다고 합시다. 넣었다고 해봐. 이건 아니야. 일단 넣었다고 해봐. 그럼 여기다 내가 뭘 갖다 넣어야 됩니까? 전수도 차이를 갖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내가 박스를 이만큼을 딱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의 전수도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려면 내가 이제 뭘 그려야 될까요? 뭘 그려야 되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유선망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집안 해석을 할 때 여기다가 유선망을 매번 그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하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엄밀히 말해서는 여기가 상향 침투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동수경사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전수도 차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유선망을 그려야 되더라. 근데 그거를 내가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나온 거냐면은 조금 실무적인 방법으로 좀 이제 약간 경험식입니다. 경험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대충 한번 계산을 하자니 대충. 근데 동수경사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차이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상향 침투 보지 말고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흐른 길이 뭘로 볼 거냐면은 요만큼이 얼마냐면은 6 더하기 5m입니다. 여기선 내가 물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은 얼마예요? 5m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6 더하기 2 곱하기 5m 이렇게 딱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수도 차이는 얼마로 볼 거냐면은 여기 그냥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가 6m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전수도 차이로 보겠다. 이거는 그냥 계략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 엄밀히 구하려면은 유선만 그리는 게 맞고요. 이건 약간 경험식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동수경사가 8분의 3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면은 안전율이 나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구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계략적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익혀야 돼. 우리가 토목기사 실기니까 이런 게 있고요. 다음 2번 그림과 같은 널말뚝을 모래집안에 타입하고 지하 수위 이하를 굴착할 때
보일링의 여부를 검토하시오. 물론 이게 뭐 보일링이 있는데 뭐 보일링이나 파이핑이나 퀵샌드나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얘가 발생했냐 안 발생했냐를 보려면은 안전율을 구하면 됩니다. 안전율을 구했을 때 얘가 1보다 크면은 발생 안 한 거고요. 1보다 작으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율은 외력분의 저항력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또 이제 내가 결국에 보일링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는 이 동수경사랑 한계 동수경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 봐줘야 되니까 이 외력 자리에 동수경사를 갖다 넣고요. 저항력 자리에다가 한계 동수경사를 딱 갖다 넣습니다. 또 구합니다. 한계 동수경사부터도 합니다.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씁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 쓰면 됩니다. 감마 있으니까 이거 말고 내가 이제 이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감마 W는 우리가 외워서 갖다 쓰는 거고, 감마 프라임인데 얘가 감마 프라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면은 ICR이 0.71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수경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5m 더하기 2m 더하기 2m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m 더하기 2 곱하기 2m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전수도 차이는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니까 여기 5m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동수경사 9분의 5니까 갖다 넣고 정리하면은 1.28호가 나오고, 내가 구한 안전율이 1보다 크니까 안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고요. 3번, 그림에서와 같이 강남알뚝으로 지지된 모래집안에 굴착에서 지하수의 분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이 2일 때 깊이 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안전율이 2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내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고, 얘가 파이핑이니까 내가 이제 동수경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죠. 오케이. 이걸 계산했을 때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얘가 2다 이렇게 딱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대입을 해봐 이제. ICR부터 구합니다. 한계 동수경사부터. 그럼 한계 동수경사는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나한테 뭐가 주어졌는지 봅니다. 여기 내가 단위 중량이 줬으니까 얘가 아니라 이걸로 구할 거고요. 감마 W는 뭐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쓰고,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추에이션에서 감마 W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마 세추에이션에서 감마 W 빼면은 ICR이 0.733 이렇게 나오나 봐요. 계산기가 해주겠지.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동수경사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물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6m 더하기 2 곱하기 D 하면 되겠죠? 이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전수도 차이는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니까 6m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넣습니다. 그럼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미지수가 D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럼 4번. 이것도 이제 우리가 토질력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만 봐도 이 유형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볼게요. 봐봐. 쉴 틈 없이 나옵니다. 쉴 틈 없이. 이게 7급 토질력학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3m 모래층 위에, 여기가 이제 모래층이 이렇게 3m가 있고 10m 두께의 단단한 포화 점토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10m 두께의 단단한 포화 점토가 있고, 모래는 피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피압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정수압 상태가 아니라 이 모래층이 지금 굉장히 큰 수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피조메타를 꽂았더니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여기 수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 이때 A점에서 히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 깊이 H를 구해라.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히빙 현상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시그마 프라임이 0보다 작을 때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히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 깊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시그마 프라임이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그마 프라임을 구할 건데 얘가 0보다 커야 히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고, 그럼 내 유효 응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씩 구하면 되죠. 전응력부터 합시다. 전응력. 문제에서는 A점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A점에서 히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 깊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문제 보면은 이 A점도 안 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A점 안 줘도 그냥 포화점토와 모래층 사이에 이 점에서 구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그래서 A점에 내가 이제 전응력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전응력이라는 것은 지금 A점 위에 여기 흙과 물의 무게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여기가 몇이야? 10m에서 H 뺐잖아요. 여기 10-H네. 그죠? 근데 여기 내가 감마가 19kNm/m 상승이니까
10-h 곱하기 19 하면 되겠네요. 10-h에다가 19 하게 되면 이거 전응력이 되는 거고. 수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 수압은 A점에 지금 피조메트가 꽂혀져 있는데 요만큼 내가 수두가 있으니까 압력수두 곱하기 감마 W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수두 곱하기 감마 W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수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제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면 유효역력인데 걔가 0보다 커야 휘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H가 6.9m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됐고. 5번 아래 그림과 같이 7.5m 두께의 비교적 단단한 포화 점토층이 있고요. 여기가 7.5m고 그 밑에 내가 모래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층은 피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피압 상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수압이 있는 층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 피조메타를 꽂으면은 이만큼 이렇게 압력 수두가 올라간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이때 점토층에서 바닥에 융기 현상이 없이 굴착할 수 있는 최대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보면 됩니다. 이 점의 유효 응력을 보면 되고요. 융기 현상이 휘빙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점의 유효 응력을 구했을 때 걔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 응력이라는 것은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점의 전응력을 구할 겁니다. 전응력을. 그럼 전응력 어떻게 구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지금 7.5 빼기 H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 얘가 포화 점토니까 감마 세추에이션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7.5 빼기 H에다가 감마 세추에이션을 곱하면 걔가 전응력인데 감마 세추에이션이 있습니까? 없어요. 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마 세추에이션 공식을 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됐죠? 대입을 해봐. GS가 문제에서 2.68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 W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갖다 놓고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간극비가 없습니다. 간극비가. 얘만 넣으면 내가 감마 세추에이션인데 그럼 내가 간극비를 만들어야 돼요. 간극비 어떻게 만듭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간극비랑 관련된 공식을 다 떠올려봐.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VS분의 VV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VS랑 VV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간극비가 들어가는 공식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SE는 오메가 GS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내가 E가 있네. 그럼 얘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얼마일까? 얘가 포화 점토니까 S는 1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가 S가 1이니까 얘가 없어진 거고 그럼 E는 오메가 G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에다가 0.3 갖다 넣고요. GS에다가 2.68 갖다 넣게 되면은 간극비가 0.804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얘랑 얘 자리에다가 딱 넣고요. 그럼 내가 이제 감마 세추에이션이 딱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전응력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전응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푸는 거를 다시 따라와봐.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내가 휘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유효 응력을 구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이 유효 응력은 전응력에서 수압을 뺄 건데 전응력은 내가 감마 세추에이션에서 높이를 다 곱하면 돼. 근데 감마 세추에이션을 구하려고 했더니 없어. 그래서 다시 내가 공식을 떠올린 거고 대입하다 보니까 간극비가 없네. 그래서 얘를 또 만드는 거고 그럼 내가 만들려고 봤더니 얘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 공식을 떠올려서 간극비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다 넣으면 감마 세추에이션 나오고 이걸 다시 여기다 넣으면은 전응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응력이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압을 이제 빼줘야 되니까 수압은 내가 이제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압력수도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압력수도니까 이걸 다 곱합니다. 다 곱해. 그럼 내가 이제 전응력에서 수압을 이렇게 딱 빼게 되면 얘가 이제 유효 응력인데 걔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거 풀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 계산기가 풀어주니까 이렇게 있고. 6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풀다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겨서 토질력학은 아래 그림과 같이 10m 두께의 비교적 단단한 포화 점토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모래층이 있어요. 안 봐도 피압 대수층이고요. 피조메타 꽂혀져 있습니다. 이때 점토층에서 바닥에 융기 현상이 없이 굴착할 수 있는 최대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융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점에서 내가 유효 응력을 구하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유효 응력은 전응력에서 수압 빼는 방식으로 구하겠죠. 근데 전응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지금 포화 점토층이니까 감마 세추에이션에다가 이 높이 곱하면 되는데 얘가 10-h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내가 시그마는 10-h에다가 감마 세추에이션 할 건데 감마 세추에이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공식을 또 씁니다.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해봐. GS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2.6 갖다 넣고
감마 W는 우리가 외우고 있지. 9.81kNm/m 함승. 그럼 간극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내가 만들어야 돼. 간극비가 뭘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무거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VS분의 VV를 봤는데 얘는 V는 안 줬어. 그럼 얘는 아닌가 보구나. 됐고. 그 다음에 또 SE는 오메가 GS를 알고 있는데 얘가 포화점토란 얘기는 S가 1이란 얘기니까 이게 1이란 얘기죠. 그럼 2는 오메가 GS고 오메가가 문제에서 0.32 이렇게 있고 GS가 2.6 있으니까 정리하면 간극비가 0.78이고 여기랑 여기다 딱딱 넣습니다. 그러면은 감마 세츄레이션이 딱 나왔고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넣게 되면은 전응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전응력의 수압을 빼줘야 되는데 수압이라는 것은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여기 피조메타 수위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니까 또 해 이렇게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면 얘가 유효역력인데 이게 0보다 커야 히빙이 발생하지 않죠. 이걸 또 풀게 되면은 H가 6.83m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